네, 81페이지요. 공동 소유 들어가겠습니다.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출제 포인트 첫 번째 거 있죠.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 철거,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있는가? 정답은 없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조문의 265조를 보세요. 2페이지 있습니다. (265조) 공유물 뭐 있어요? 관리, 시고, 보전 있죠. 거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로 뭐 한다?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265조 보셔서 과반수의 반대말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수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세요? 쪽수 과반수가 아니고 뭐다? 지분 과반수예요. 265조 그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이걸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행위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부터 연결된 누구는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락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소수는 이 점유자한테 노타치 접근 뭐다? 금지. 그러니까 첫 번째 토지 반환을 뭐 할 수 없고, 또 얼핏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지분만큼 네? 차임을 요구할 수 이것도 없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82페이지 가시면 가로 1번 공유물 관리 행위에 동그라미 3번 박스 하시면 됩니다. 지분 과반수권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공유 토지를 뭐 했다? 임대. 관리 행위 적법합니다. 소수 지분권자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게 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 소수는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임료상대를 부당이도로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노타치죠. 다만 소수는 누구한테 가서?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가서, 그죠?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뭐 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보증금은 건드리면 안 되죠. 보증금 요구할 수는 없어요. 네. 차임만 지분만큼 달라면 된다는 거죠. 네. 이거 통으로 기억해 버리세요. 공동수에서 관리 행위 가지고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3쪽에 보시면 145번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과반수 공유 지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그 공유 토지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게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씁니다. 그럼 소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반수한테 지분만큼 차임 달라 그러면 돼요.
소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과반수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는 뭐 하는 거예요? 지분만큼 네? 임료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7번 체킹. 공유물이 뭐가 됐다? 현물 분할됐다. 지분상에 있던 담보 물건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아니에요. 분할 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도 다 미친다. 그러면 응용합시다. 일필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죠? 만약 가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러면 등기부 하나인데 일필지 일부 경매되면 소유자가 2명이란 얘기네. 등기부는 몇 개인데? 논리가 안 맞죠? 근데 일필지가 공유일 때, 일필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이 지분에다가는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가능할까? 자, 2분의 1, 을이 2분의 1 있죠? 네, 토지가 있으면 이 2분의 1 이 지분은 네? 이 토지에 어떻게 미쳐요? 반 미친다, 다 미친다?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에다가 뭐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은 일필지 전부에 뭐 한다? 다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토지가 뭐가 됐을 때 분할됐어. 이건 누구 거 되고 갚게 되고 이건 누구 거 된다. 그럼 또 어떻게 시험문제 날까? 또 어떻게? 응? 갑이 취득한 이 부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 그게 그 지문이야 지금. 몇 번 지문이? 공유물이 뭐가 됐을 때? 현물 분할됐을 때 지분상에 있던 담보 물건은 그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고 그랬죠? 틀린 지문이죠. 집중되지 않고 이쪽 저쪽 뭐 한다?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미치고 분할이 돼도 뭐 한다? 다 미친다. 아셨어요? 그래서 147번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150번 총유 재산에 대한 보전 행위는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조문 확인할게요. 265조 2페이지 끝에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죠. 그죠? 공유에서 현상유지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죠. 네. 다음에 3페이지 가셔서 합유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272조.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총유가 275조하고 76조하고 77조 있죠. 아무리 뒤져도 보존행위라는 말은 없어요. 물건 총유에 시작되는 단어가 뭐죠? 법인 아닌 사단 있죠. 이게 뭐죠? 설립 등기 안 된 사람 모인 단체죠. 가장 대표가 뭐예요? 네, 교회. 교회에 구성원들 있잖아요. 네, 이게 총유야.
이 구성원을 뭐라고 그래요? 사원. 현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신도, 신자, 형제, 자매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법률 용어로 뭐다? 사원. 그러면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 보존행위란 말이 없어. 그래서 보존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결국 따져보니까 276조 1항에 총유물 관리란 단어가 있어 없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보존이 어디 들어가 있다? 관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사원 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공유, 합유는 보존 행위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데 각자 할 수 있는데 총유만큼은 어떻게 한다?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야. 총 나오면 총은 총에 살고 총에 죽는다. 사원 총회 나오죠? 총유 나오지? 그럼 총으로 연결하세요. 그래서 공동 소유 가지고 총유 관련돼서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가 없고요. 판례가 어디로 간다? 사원 총회. 근데 굳이 뭐 판례 갈 거 없어요. 거기 관리 속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존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언제 사원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이제 용익물권 갑니다. 네, 출제 포인트 보세요. 지상권의 본체는 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일까요? 지상물 소유권일까요? 아니, 토지 사용이 포인트야. 지상물 소유가 포인트야. 네, 토지 사용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지상물하고, 네? 지상물이 만약에 현재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 1번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토지 사용권,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건물 신축했어요. 그럼 그 신축된 건물이 사라지면 지상권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다시 건물 지으면 돼요? 다시 건물 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상권 본체는 뭐다? 지상물 소유가 아니고 뭐다? 토지 사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네, 151번 몇 번이요? 별표 해두시고 박스 해두세요. 151번하고 152번 같이 묶으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51번은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함과 동시에 아울러 저당권 담보 가치를 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뭐했다? 취득했다. 제3자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뭐했다면? 신축했다면 지상권 기초의 제3자에게 건물 철거를 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빈 토지에다가 무슨 토지에다가? 네, 갑토지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설정 받았다? 채권 때문에 뭐 설정 받았다? 저당권 설정 받았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 갑이 여기다 건물을 뭐 하면? 축조했을 때 을이 조치 뭐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을 때 여기다 할게요. 채권, 오른쪽 할 테니까. 채권이 있어서 을이 뭐 갖고 있다? 저당권 갖고 있다. 근데 여기다 건물, 나대지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이야기야. 이 신축한 것에 대해서 을이 시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왜 건물 지었냐고 따질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따질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을은 저당권만 있지 이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유는 누가 해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신축 저당권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뭐 하면? 신축하면 예? 저당권자는 철거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 하면 같으면 토지 건물 캔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건물 때문에 자꾸 경매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갑이 여기다가 뭐 짓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 짓는 걸 막으려고 예? 저당권 하면서 같이 여기다 뭐 붙여놓는다? 지상권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을은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건 담보 가치 하락을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붙여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누가 와서 여기다 건물을 만약에 뭐 하면? 병이 신축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 건물 철거, 방해 제거 아니면 토지 반환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몇 번 지문? 151번. 뭐 가지고 철거 들어가는 거야? 지상권 가지고 건물 철거를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지상권 없으면 옳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지만 가벼겠지만 근데 여기 뭐가 붙어 있으면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52번에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권 담보 가치 확보하기 위해서 뭘 취득했다? 아 근데 이제 또 여기 와서 또 병이 왔어요. 토지를 뭐 하고 있어 병이? 응? 불법으로 뭐 하고 있어 이거? 점유를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다고요?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묘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요건 틀린 질문이야.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아 이 사람은? 지상권 갖고 있는 것은 여기 건물 들어오면 건물 뭐 하기 위해서 철거해서 있는 거지. 뭐는 하지 않아? 점유는 하지 않죠. 그래서 해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물이 되겠네. 저당물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는 여전히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임묘상당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역시 마찬가지 토지를 뭐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임묘상당 손해배상 하려면 점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 가지고 건물 뭐예요? 철거는 가능해도 불법 점유에서 무슨 배상은? 그래서 151번하고 몇 번? 152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또 갑이 돈 다 갚았어. 뭐 했다고? 갚았어. 저당권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아니면 말소? 자동 소멸이죠? 그럼 이제 지상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소멸할 때 자동 소멸한다. 말소할 때 소멸한다. 네? 자동이겠지.
그러니까 또 헛소리 나면 나중에 돈 갖고서 저당권 사라졌지만 아직 뭐는 살아있다. 지상권 살아있다는 주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담보 가치 막기에서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151번하고 몇 번? 152번. 지상권 가지고 건물 뭐는 할 수는 있어도 철거는 있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불법 점유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5번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지상권자가 몇 년분? 2년분 이상 지료를 뭐 했다? 연체했다. 그러면 전 소유자 더하기 현재 소유자 2년분 한 얘기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 이제 289조를 한번 보세요. (289조) 박스에 보세요. (280조) 내지 (287조에) 규정되는 규정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뭐하는 것?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셔서 280이죠. 지상권 양도 임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특약을 정해서 지상권 양도 임대 금지 특약을 맺었어. 유효 무효? 왜요? 289조 때문에 무효. 됐죠? 또 287조 보시면은 치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2년은 전 소유자 연체분 합산 안 한다고요. 오직 누구 것만? 현재 소유자 것만 얘기했죠. 이유는 289조 때문에. 합산 인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불리해?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석하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조문인데 안 봐도.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은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왜? 지상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면 돼. 자, 지상권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찍어봐. 왜? 지상권 아니니까. 뭐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다 낱낱이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퉁쳐가지고 뭐요? 한꺼번에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법 문제 풀 때 뭐가 아니면 모를 때는 그냥 무슨 규정? 그냥 밀고 가세요. 책임은 안 져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88페이지 법정 지상권. 엄청 판례가 많죠? 자, 그러면 거기 먼저 출발부터 기억하세요.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 있죠? 법률 법지는 조문이 있는 것. 관습 법지는 조문이 없는 현상이죠. 두 가지 차이가 뭐가 있을까? 왼쪽에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야. 무슨 특약은? 무효예요.
근데 오른쪽에 무슨 법지?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죠. 관습법 법지 할 때 뭐가 떠올라요?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집에 묘지가 있는 경우 기억 안 나? 집에 뭐까지 있어? 갑거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무덤 이전한다는 뭐가 특약이 없거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무덤 사용 의지가 있고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관습법상 뭐가 분묘 기지권 인정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며. 그러면 특약 맺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묘지 이장해야 되고 건물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발을 항상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시무룩하고 우울한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가 와서 우울한 게 아니고, 에? 자꾸 이 다른 밑에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 처음 출발만 기억해. 그래도 시험장 가서 맞힐 확률이 높아요. 아니 공인중개사 문제 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변호사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무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법무사 시험이 민법 시험보다 더 중에서 쉬웠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 하도 지문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 지문을 길게 내면 읽다가 시간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모르는 게 아니거든. 읽다가 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중개사 시험답게 지문이 뭐 한다? 나와야 돼. 근데 시중에 또 무슨 잘못 장바지 사면 지문이 뭐예요?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장바지 풀어가지고 20개가 잘 안 나오는데 문제 푸시는 분들은 그건 상처만 받아요. 뭔 받아? 시험 맨날 상처를 왜 받아?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만 잊지 말았어요. 그러면 거의 거기서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큐넷 들어가서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있죠? 원판 뽑아가지고 뭐 나올 때까지. 근데 문제 푼 거 가지고 다시 또 풀면 안 돼요. 항상 뭐해서? 새로운 걸 뽑아가지고 그냥 한 판씩 봐. 뭐 나올 때까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점 맞아. 5회분만 100점 맞으면 2차는 몰라. 1차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그것 때문에 2차도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 긍정 마인드가 있으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나요.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이 나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딘가 아파. 병원 간다니까. 그 한의사 가서 또 침 맞고 뭐 하고.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 그 맞추는 게 기출문제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1차는 뭐다? 기출문제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세요. 어차피 학교론하고 뭐예요? 민법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서 뭘 잘하고 말해도 결국은 내가 읽어야 돼. 뭐 한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거기까지만 딱 맞춰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넓으면 넓어져요. 아시겠어요? 출발. 법률, 법지와 법지 출발. 차이가 뭐다? 아니, 법률, 법지는 포기 특약이 무효라고. 에? 근데 우측에 뭐는? 포기 특약은 뭐하다? 그거 출부터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습 법지는 양쪽 팔면 안 돼. 한쪽만.
두 가지 같이 들어갈게요. 무슨 법지랑? 관습법 법지랑 법률 법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판례를 설명드릴게. 자, 토지 건물이 있다. 자,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다. 뭐도 팔고, 토지도 매매를 하고, 건물도 뭐 했다? 매매했다. 그럼 다 샀네. 누가? 을이 토지도 건물 다 샀죠. 근데 특징, 토지는 등기를 했는데, 응? 건물은 뭘 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을이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죠. 토지 건물이 달라졌네. 매매 당시는 뭐 했는데? 달랐죠. 자, 이때 이 갑한테 관습법 법지 인정할까 안 할까? 자, 법지 있다 없다 결정해 보세요. 관습 법지 있다 없다. 힌트 드릴게요. 이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냐고요. 관습 법지는 양쪽 팔았을 때가 아니고 뭐예요? 한쪽. 아니, 토지 건물 중 뭐예요? 한쪽을 팔 때 달라졌다는 얘기지. 이렇게 몽땅 뭐 했을 때는 양쪽 처분 시 토지 등기, 건물 등기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 했다 하더라도 달라졌다 하더라도 을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지 갑은 의지가 없잖아. 따라서 갑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 법지는 한쪽 처분이지 양쪽 처분이 아니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 등기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아니 등기 안 했잖아요 지금. 살고는 누가 있지만 같아요 달라요? 그럼 갑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법률, 법지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뭐도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저당권 관련된 법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건물 어떻게 철거 해야 되겠죠. 그럼 경락인이 건물 철거를 갑한테 할까? 현재 살고 있는 을한테 할까? 을한테 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법지랑 관습법 법지랑 법률 법지를 이걸로 다 해결해 버리세요. 그 판례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90페이지 가시면 90페이지에 C 있어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란 말 있죠.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돼 있죠. 거기만 딱 박스해 보세요. 그러면 토지 건물 몽땅 팔았죠.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 건물 등기 안 한 상태죠. 이때 왼쪽에다 관습 법지 없습니다. 왼쪽에다 뭐 없다고? 관습 법지 인정하지 않죠. 관습 법지는 양쪽 처분이 아니고 뭐요? 한쪽 처분해가지고 달라졌을 때 쓰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토지 건물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뭐예요? 형식상 소유자지 건물 사용 의지는
없죠. 산산에 몽땅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다? 관습법 법지 인정할 시력이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문장 나오죠. 대지에 뭐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 경매돼서 다른 소요됐죠. 설정 당시 같은 게 아니잖아요. 토지 건물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법률, 법지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 없다? 법률, 법지 없다 그 얘기예요. 출발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뭐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관습 법지는 양쪽 처분이 아니고 뭐예요? 한쪽 처분해서 달라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됐죠? 출발, 법률, 법지는 포기, 특이하게 뭐예요? 무효. 근데 관습,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 거기부터 딱 출발선을 맞춰 놓으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89페이지 맨 밑에 C. 자, 무슨 저당이 나와요? 단독저당. 동일인소에 속하는 토지 건물 중 토지만 저당권. 무슨 저당? 단독저당. 자, 그러면 토지저만 있죠. 건물저는 없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 신축했죠. 그러면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보세요. 토지 건물이 같았죠? 어디만 저당권 설정했어? 네. 토지에만 저당권 있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같았죠? 뭐가 있다? 법지 있었지? 근데 건물이 뭐가 됐다? 철거됐죠? 다시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뭐가 됐다? 그러면 저당권 세력은 그대로죠?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뭐 있다? 여전히 법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공동저당이 나옵니다. 무슨 저당이요? 그러면 어디에도 뭐가 있었고? 자, 보세요. 저당권이 어디에도 있었고요. 토지에도 있었고 저당권이 건물 양쪽에 있었죠. 같았죠? 뭐가 있다? 법지 있죠? 근데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죠? 토지 저는 그대로 있겠지만 여기는 없죠? 왜? 아니 여기 있던 게 사라졌다가 신축 없잖아요. 그럼 균형이 깨졌잖아. 두 개 했다가 몇 개야? 그래서 뭐가 없다? 법지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거기 공동저당 두 번째 판례예요. 자, 그런데 거기 철거되고 신축된 게 아니고 세 번째 건물이 합동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토지저 건물저 있었죠? 그럼 건물이 합동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붙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건물 저는 그대로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럼 변함이 균형이 그대로 맞춰 있잖아. 그럼 뭐가 있다? 법지 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그 두 번째 판례. 토지 저 건물 저 있다가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을 때 그럼 건물 저가 날라갔지. 그럼 뭐가 없다? 법지 없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징이 이쪽은 무슨 저당이고 응? 단독 저당에서 출발했고 이거는 출발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 시험 범위를 초과하는 이제 모의고사 때 마구마구 나오는 것들
페이지 94쪽 가세요. 94쪽에 3번에 1번에 기억 니은 있죠? 네? 그 두 가지만 볼게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토지를 뭐하고 있고 그 지상에 값의 건물이 있었고 그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고 그랬죠. 거기 공유 토지 분할을 딱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면 그 1번의 기억은 출발이 공유였었죠. 토지가 뭐 있었어요? 토지가 공동 소유였었다는 얘기죠. 근데 토지가 분할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토지가 분할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각각 단독 소유가 됐다는 얘기죠.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유였다가 토지가 공동 소유였다가 무슨 소유?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특징 뭐가 있다는 걸까? 법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판례가. 근데 니은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니은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갑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갑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 팔았다고 그랬지. 그럼 토지가 여전히 공동 소유죠. 그죠? 그럼 법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자, 지금부터 글자놀이 해볼게요. 단독 저당 같았었죠? 건물 철거됐죠? 그래도 법지 있어요, 없어요? 법지 있죠? 공동 소유였다, 공동 저당이었다가 건물 철거됐죠? 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토지가 공동소유에서 뭐로 바뀌었다? 법지 있어요, 없어요? 공동소유가 바뀌 그대로 공동소유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할게. 단법은 있고 공법은 없고 단법은 있고 공법은 없어. 그래서 1차 과목에 공법 없다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무슨 저당이 나오면 뭐 저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토지 저 건물 저 두 개 있다가 깨지면 없어져. 하나만 남으면 없어져요. 근데 계속 두 개면 관계없잖아요. 또 토지 단독에다가 건물 철거돼도 그대로 저당권이 몇 개면 아니 그대로 하나잖아. 균형이 맞잖아. 그럼 뭐가 있다? 법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법은 있고 공법은 뭐예요?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토지 공유의 기억 니은은 최근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시세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나 또는 어디에요? 다른 뭐 출판사 보면 이 문제가 지금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야? 어차피 법지 문제는 한 문제예요. 몇 문제? 출발 잊지 마시고 1차 과목에 뭐 없다는 거? 공법 없다는 이 말을 꼭 좀 뭐 한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가봅시다. 91페이지에 156번. 지문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동일인 수에 속하는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해서 무슨 저당? 자, 그 뒤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죠. 저당권 개수가 빠지죠. 그래서 뭐가 없다? 법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시험에 나왔던 중에 하나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다음 페이지.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157.
맨날 1차 과목에 뭐 없다? 공법 없다. 공법 없다. 하다가 또 이제 157번 만나가지고 또 깨지는 경우가 있지. 동일 소유의 토지, 건물이 공동저당 설정됐죠.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돼서 신건물이 생겼죠. 그래도 토지죠, 건물죠, 그대로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정이상권 있다 해야지 맞다는 얘기예요. 이건 건물이 철거된 게 아니고 뭐 됐다? 합동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기시고요. 95페이지에 159번만 체킹.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한테만 매도됐다고 그랬죠.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경로됐을 때 매매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 법치가 인정될까요? 안 된다고 그랬지. 관습 법치는 두 개 처분하면 안 되고 뭐요? 한쪽 처분했을 때 문제지. 이건 한 사람이 몽땅 사가지고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아서 건물 사용 의지는 을한테 있는 거지 갑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한테 뭐 인정할 필요 없다? 관습 법치 인정할 필요가 없죠. 또 이 상태에서 토지에다 뭐 설정해도 저당권 설정해도 법률 법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61번 체킹. 환지란 말 있죠. 환지로 인해서 새로운 분할 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 동일인 소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건물은 관습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그 161번이 뭔지 아세요? 네? 여기다 원을 그릴게. 토지가 이렇게 된 토지가 있다. 태금은 태지요, 토지요. 이건 누구 거고, 갑 거고, 이건 을 거예요. 이 갑에, 이 건물에 여기 갑의 건물이 있어요. 누구 건물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뭐 해서 토지를 딱 해서 요건 누구한테 주고 요거는 그럼 일직선 농사 짓기 편하잖아. 그러면 토지 갑 있다가 토지가 을 됐을 때 이 갑한테 건물 사용에 대한 뭘 인정한다면 관습 법지 인정한다면 을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지. 이때는 건물 철거 해야 되겠지. 따라서 무슨 처분으로 환지로 인해서 건물 소유자한테 뭐 인정하면 안 된다? 관습 법지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법지 그 정도에서 기억하시고요. 자, 97페이지 갑니다. 네, 지역권 나오네요. 무슨 권? 네, 토지 편익이 무슨 권? 사람 편익이 무슨 권? 인여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법전 가볼게요. 지역권 가보겠습니다. 법전 4페이지 가시면 네, 291조가 나오죠. 지역권은 반드시 타인 토지와 자기 토지가 있을 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하는 권리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02조를 보세요. 특수지역권 나오죠?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주민, 사람들이죠. 네. 지역 주민은 사람들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의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관습에 의하는 뇌 본장 규정을 준용하죠. 이 302조가 인여권입니다. 거기에 무슨 토지가 없다. 타인 토지가 없다고. 그래서 지역권이 나오면 이 지역권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가서 30분 아니야 10분 집중하면 맞힐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권은 무슨 권? 인여권 했을 때 지역권은 타인 토지가 있다 없다? 자, 인여권은 타인 토지가 있다 없다? 맨날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다 있어. 타인 토지는. 이제 편익을 받는 게 뭐냐는 얘기야. 편익을. 여긴 지자가 있으니까 이 지가 뭐다? 자기 토지다. 네? 여긴 인이니까 뭐예요? 사람 편익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특수 지역권이 글자만 지역권이지 실질은 인여권이란 말이에요. 무슨 권?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없잖아. 거기는 주민 집합체라고 있잖아요. 지역권은 반드시 무슨 토지? 자기 토지와 무슨 토지? 타인 토지가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지역권에서 판례 가지고 할 것이 뭐냐면 특히 163번. 자, 시작되는 말이 뭐죠? 통로 개설 없이 그냥 20년간 통로로 사실상 사용했죠.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통로 개설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 있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만료로 통행 지역권을 뭐하려면 시효 취득하려면 유역지 소유자가 타인수의 승역지의 통로를 뭐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거기 뭐 4번처럼 통로 개설 없는 장소를 그냥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 지역권 취득 시하려면 키워드가 뭐다? 통행 개설 해설한 말이 키워드야.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가봅시다. 자, 전세권에서 첫 번째 법정갱신 등기 요할까요? 요하지 아니할까요? 약정갱신은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할 필요가 없을까요? 약정갱신은 등기해야 되겠지. 그러면 법정갱신이 법조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디를 가지고 법정갱신이라고 할까? 법전 4페이지 있는 그대로 312조. 몇 조요? 312조. 사항이 법정갱신입니다. 312조 사항 있죠? 네. 건물, 토지는 아니고 뭐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6월부터 1월까지. 그죠? 네.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않거나 그 다음 조건을 뭐예요?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 참 어렵게 적어놨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건을 변경해야 갱신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일본식 표현이라고. 이런 걸 빨리빨리 뭐 해줘야 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에? 갱신 거절하지 뭐예요 거기? 거기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어. 뭐 이상한 소리 해놨어. 부정은 뭐다? 긍정. 조건을 변경해야 갱신하겠다는 뜻. 그죠? 통지를 하지 아니했죠. 결국 뭐야? 점점점이지 뭐.
주인이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죠. 특징, 이 경우 기간은 뭐예요? 이때 기억하란 말이에요. 주택 임대차는 자동갱신됐을 때 2년 본다고 돼 있다고. 상가는 1년 본다고 돼 있다고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연결된 말이 313조로 연결되는 거예요. 5페이지 있어요. 5페이지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통고할 수 있죠. 통고 받은 날부터 몇 개월? 그래서 건물 전세권 자동갱신은 전계약 동일하죠. 기간 약정 없죠. 값을 통고 66이라고. 그죠? 근데 특별법에서 통고는 누구는 안 된다. 주면 안 되고 누구만? 임차만 할 수 있다고요. 6월, 5월, 4월, 3월, 2월, 1월. 왜 3월이요?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니까 더해서 3개월. 됐어요? 이 법정갱신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뭐가 됐다? 설정된 경우. 기간 만료가 됐을 경우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을까? 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 맞아요.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되죠. 전세권 371조 6페이지. 6페이지 371조 지상권, 시고, 전세권, 목전 저당권 나오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토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도 종된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럼 시험 지문에 용익물권 저당권 설정 가능? 뭐 때문에? 이게 자꾸 숨깁니다. 그럼 여기 소유권 있고 을한테 뭐 설정해 준 거예요? 전세권 설정해 줬잖아요. 그럼 을은 갑한테 이게 있겠네. 우선금,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노린 거예요. 어디다가? 이 전세권 자체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자신의 채권 때문에 설정해놨겠지. 그죠? 그러다가 기간이 딱 만료가 됐다. 뭐가 됐다? 만료됐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 자동 소멸일까? 말소해야지 소멸할까? 선택하세요. 확실해요? 네. 아이고 대답하는 거요? 네. 몰라도 대답해야 되잖아. 뭐라고? 자동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지문이 뭐예요? 출제 포인트가 기간 만료됐잖아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가 없지. 뭐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사라지면 이 저당권자는 무슨 변제가 있어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노림수가 뭐냐면 이거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 한다? 아니, 압류를 해야 돼. 뭐 한다고? 이게 압류가 됐을 때는 네?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이한테 주면 이중 지급을 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압류가 되면 이 입장권을 일괄구도라는 거지. 예? 이걸 이제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무슨 대위? 압류해서 물상대위 형식으로 해서 뽑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돼 있으면, 압류가 안 돼 있으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을한테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이 자동적으로 뭐 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면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9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잖아요. 1번 보시면 끝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64번 들어가겠습니다. 전세권이 뭐가 됐다? 변경,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기타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 165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받았죠?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경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경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맞잖아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나 전부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변제는 있죠. 제가 입증할게요. 전세권 조문을 피세요. 303조 4페이지 303조 피셨습니까?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이 있죠. 이 타인의 부동산은 위에다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죠. 일부 전세권 들어가면 도면 첨부해서 등기해야 되겠죠.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죠. 타인 부동산이 전부일 때도 그 부동산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고, 타인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해도 그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 전부 뭐는 안 되지만, 경매는 안 되지만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야기야. 통째로 기억하세요. 165번. 자, 맨 밑에 167번. 전세권, 저당권 설정됐다.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는 제3자 압류 등이 없는 한 누구에 대해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맞죠? 압류가 없는 한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압류가 있으면 주면 안 되겠죠? 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65번에 해설 있죠? 네? 전세권 목적물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서 뭐는 인정되나? 경매 신청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뒷부분 있죠? 목적물 분할이 뭐해서? 불가능해서 목적분만의 경매 신청이 뭐하더라도 전부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살 약 올립니다. 건물 일부 전부 경매권 없죠? 없죠? 그러나 분할이 불가능하면 뭐하면? 건물 나머지 부분 분할 불가능하면 그때는 전부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건물 일부 전세권은 전부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들은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하면 맞을 것 같아. 네, 고생하셨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